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임원 증원하고 또 임원의 다 임원으로 이거 등재가 되셨습니다. 등재가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다면 이제 실무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업 계획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고 실무팀들이 대충 안을 갖고 가서 농식품부 담당자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이 아까 우리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기준이. 우리 자연재배는 뭘로 한다. 뭐가 기준이다. 내 주장이 아니고 축산은 어떤 것을 자연축산으로 본다. 이런 게 정해져야 돼요. 농사나 논농사는 어떤 거 쫙 이러고 대충 나와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그런 것들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그런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방적인 주장 갖고도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 또 소비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일단 회장님이 생각하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계별로. 그렇죠. 소비자가 접근했을 때 지금 소비자한테 받아주는 네. 단계까지. 제가 제일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어디냐면 일본의 자연재배입니다. 그것이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가와나시라고 제가 그분을 좀 아는데 내가 가보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홍보대사가 아베 수상 부인이 홍보대사. 실제로 보면 열심히 하시고 매출만도 몇억 단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농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연재배 실습으로 가가지고 2년이 돼서 일본의 자연재배를 끌고 나오고 소비자하고 그게 그 부분이 보면 이런 겁니다. 가공 부분이 있고 가공 부분도 앞으로 인증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식업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갖고 전체적으로 하고는 그 다음에 재배 이런 거 전부 다 유통 이런 부분을 총망라를 한다. 그래서 가공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모든 것들이 차별화되는 물건이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온다. 술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한 번씩 크기 시작은 내추럴 하모니라고 그런데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포도가 진짜 품질 좋은 자연재배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었고 하면 이탈리아 가서 만들었고 거기서 자연재배해서 거기서 가공해갖고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커지고 일본 자기네들 제일 자랑하는 가공품이 뭐냐면 자연재배 쌀로 만든 사케입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로 벤치마킹 하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1년에서 3년차, 3년에서 5년차, 5년에서 7년차라는 그 기준을 말해갖고 인증제도를 시시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고 인증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처음 자연재배 하겠다 하면 그 사람 여기서 지도원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매뉴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증 안 주겠다는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도 이제 탄탄한 기반이 잡히면 그렇게 엄격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치를 내가 좀 부탁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매뉴얼을. 가져다가 우리에 맞게 이제 앞으로 손질을 하는데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하고 갑론을박을 해야겠죠.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강하게 나가보면은 없다니까요. 인증 받을 만한 사람이. 그러고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네가 그런 게 자연재배다냐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 그 정점을 우리가 접점을 우리가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게 1차 13일 날 하자는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무팀에서 좀 검토를 좀 해야 할 것이 보통 예산이 우리나라 9월 정기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서 올리는 사업 계획서를 전부 다 취합을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 6월 말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조정을 해서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는데 그 이전에 몇 달 더 빨리 가는 게 이제 실제 예산이고 그래서 내년에 6월 말까지 안 하니까 내년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 어떤 사업자가 어떤 형식으로 하든 우리가 내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도움 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내가 뭐 그 사람 초청 온 것도 아닌데 정책보좌관께서 13일날 저희 농장을 방문한다는 게 울산의 박재현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사님 그렇고 하면은 그분 어디서 식사하고 가시냐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도한 게 좋겠죠. 그러면 와셔서 우리 자연재배 농산물로 식사 준비를 해간다고 그래서 호감도 좀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나한테 행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자연재배 궁금해서 온단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회의 그 안건 중에 어차피 지금 임원 정비는 된 거잖아요. 하나 안건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거 일단 어떤 우리 한국 자연재배 협의회 방향성, 특히 이제 논란이 지금 일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원칙 우리가 실상 자연재배를 그냥 무투입 이거 자연재배가 탄생된 배경에는 무투입이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농법들, 뭐 공생농법, 뭐 GCM, 뭐 탄소수란 농법, 하여튼 유기농 범주에 있는 농법들이 이게 완전히 배제시키고 막 무투입으로 가면 이게 과연 우리가 조직에 이게 성장할 수 있냐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었고. 차별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유기농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그때 그 부회장님도 오셨지만은 과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도 왜 왔으니까 무엇이 자연재배가 유기농하고 틀리냐고 확인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그 어차피 대표님 오늘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김상구 회장님하고 뵀어요. 그때 가갖고 조언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김상구 회장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원칙주의자거든요. 솔직히. 무투입 자연재배 이거 해야 된다. 좀 늦어도. 근데 이제 조직을 또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유기농 범주 안에 있는 농법들이 들어와서 대신 우리 원칙을 지키는 농법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체 인증이나 이런 걸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농법들 아까 이야기한 원칙을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그 이야기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토론 끝에 접점을 찾아내자는 것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걸 자연재배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그동안 쭉 연구도 했고 또 실험도 했고 또 실증 토장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름 이제 기준을 정해놨던 게 고전압식품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전압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제해야 될 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질소가 배제돼야 됩니다. 질소가 있으면 약해져 버려요. 약한 농산물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퇴비란 게 왜 나쁘냐 하면은 퇴비가 질소를 꾸준히 작물한테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빨리 썩는 농산물이 돼요. 그러면 회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는 그 회원분들이 뭘 원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어떤 토론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런 안건을 일단은 회장하고 사무총장은 일단 꺼내놓고 회장 사무총장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임원회에서 우리가 기준을 이제 접점을 찾아낼 거라는 얘기. 아니 잠깐 그러니까 여기한테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제가 보기엔 들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는 얘기는 결국 원칙이거든. 또 원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원 가입을 할 때 생산자 이 한자협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무투입 자연재배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서 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냐 유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마디. 박사님이 아니, 말씀. 박사님이 일본을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하는 방법이 보여지는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은 구치는 상당히 세밀한 사람들이라 우리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매뉴얼이 명확합니다. 그 매뉴얼을 입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재배를 걔들은 좀 어시건데 나 자연재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거 인증하는 지도요원들이 자연재배 지도요원들이 가서 무엇을 얼마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지도의 말을 그 매뉴얼대로 잘 따르는 분만이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영농일지 내가 대충 써갖고 가서 이렇게 무농약 인증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개입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틀린 게. 그게 일본식 완전히 원칙이네요. 원칙이야. 자연재배가 그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입니까? 네?
자연재배가 타협이나 협상이 되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아까 야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해 운영의 그 시기를 묘를 찾은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을 강화시켜 버리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너무 느슨해지면 그런 게 자연재배하는 그 시비거리가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나 혼자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갑론을박해서 접점을 찾아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해도 적당히 초장에는 좀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당장에 내년부터 하고 싶은 사업이 인증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으면 인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일본의 뜻대로 하자면 우리 3년 뒤에나 자연재배가 탄생합니다. 처음부터 탄생 안 해요. 1년 차에 자연재배 의미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 기존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무농약 이상인 자만이 자연재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제시한 매뉴얼 즉 KB도 넣지 마라 뭐라는 매뉴얼을 잘 따르면 이 자연재배 3년짜까지 주는 인증을 주자는 식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일본처럼 우리가 지도한 대로 3년간 그대로 따라가 했을 때 이제 3년짜 인증이 이제 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자연재배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에 또 로고도 정해야 되고 또 우리 약칭도 정해야 되고 다들 해야 할 일이 태산이죠 지금 솔직한 말로. 근데 제일 시급한 게 내가 봐도 그 기준입니다. 김경 이사님 한 말씀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합니다. 제 의견은요.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상당히 싫어해요. 싫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삼촌. 이거는 삼촌 정보. 말씀하세요. 이게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 취합해갖고 만약 등기삼선 넘겨. 이게 자연재배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들어가야 돼. 관행 농산물하고 썩냐 안 썩냐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 인증을 하는 게 어떨까. 일단 갖고 계실 건 좀 갖고 계십시오. 썩고 안 움직이는데 썩고 저 하나 끝이니까. 작물마다 이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이 똑같이 이런 그 관행농하고 같이 놨을 때 부분이 쉽게 되는 게 있고 좀 쉽게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는 강원도인데 배송을 하는데 2박 3일 택배하는 사람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안에서 골병든 채로 인증기관에 도착하면 이렇게 멍든 놈을 가지고 멍든 자연재배하고 멀쩡한 그 관행하고는 이게 또 동일한 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인모 씨가 하는 얘기가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큰 틀에서 단계를 만들자는 거니까. 그 큰 틀을 이렇게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 눈에 확 보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품목에 국한되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축산물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사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회장님 말씀대로 농업에서는 이제 무농약의 개념이고 축산에서는 무항생제의 개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축산에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축산을 하니까 GMO 곡물을 급여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사람들 체질 개선을 할 때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체질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비우고만 하더라도 최소 3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닭은 기르기를 하면 몇 개월이면 돼버리잖아요. 품종별로 그런 세부 사항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그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게 이제 동물복지 부분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질소를 듬뿍 줘서 큰
농작물이나 곡물을 먹지 않아야 돼요. 자연축산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원칙을 제시해놓고 처음부터 그런 걸 제한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줄 것이고 충분히. 그래서 무항생제 여시기는 기본적으로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청을 하려면. 그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 사항은 아까 양림보 씨 이야기한 대로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가 제일 편하겠죠. 그럼 곡물은 어느 단계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나눠야 하는 얘기 같고 오늘은 큰 틀에서 13일 날 어느 틀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아웃라인을 잡고 그날 또 만나면은 뭐 긴 시간을 길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차별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생제를 썼냐 안 썼냐 그거를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마블링의 형태가 다르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호주나 썩는 것도- 마블링이 없는 미트 고기가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없는 거고 우리 한우는 품종 자체가 마블링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일단 고전학 식품위원회가 무항생제, 뭐 GM 곡물을 먹지 않은 거, 질소성 곡물을 배제한다는 거 이런 거 나왔는데 저분 이제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것들은 그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좀 좋은 제안인데 이제 앞으로 많은 처음에 해봐야겠지만 품종이 달랐으니까 마블링 같은 것은 실제로 아주 돼지한테 소한테 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산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지방산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마블링이고 그 마블링 많이 돼 있는 고기가 요즘 제가 듣기로는 가보진 않았지만 호주에서 그 주부들 사이에서도 그걸 배제하는 고기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야 되면 그런 고기 아닐까. 근데 제가 고기를 실제로 먹어봤어요. 어떤 거 있냐면 저 임자도라는 섬에 조그만 섬 들어가서 또 조그만 섬에 소가 야생소가 대부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들어가서 잡지는 못하더만 섬 안으로. 근데 뭐 어떠냐면 얘들이 바위에서 이렇게 쫑쫑쫑 내다본대요. 배 지나가면 아주 멀리서 그러면 배에서 총 쏴갖고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고기를 좀 떼서 우리 집에 가져왔거든요. 좋은 창고에 6개월 돼도 그대로 있어요. 생고기로 먹습니다. 그 마블링이 그거 없습니다.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는 생산자 설득할 때는 말씀을 하는데 무항생제, 뭐 GM 곡물 먹지 않는 거나 고전학 식품, 뭐 질소성분 배제하는 건 맞는데 첫 번째 말한 건 진짜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확연히 눈에가 확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참고를 제가 소비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게 자연재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 인증받은 게 과정이라면 절차 같은 거라면은 설명하기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맛이나 뭐 냄새가 뭐 향이 틀리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의 말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거면은 그렇죠. 예, 진짜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아래 단계 냄새나 맛이나 이제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네, 소비자 측면으로 설득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한 거는 생산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김성정 회장이 워낙에 이렇게 지금 푸르시니까 근데 뭐 전문성은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자연축산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자가사료거든. 자가사료. 닭이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그게 하여튼 풀이 됐든 뭐 곡물이 됐든 자가사료로 키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뭐 축산에 들어가고 있는 배합사료가 다 GMO 사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데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산은. 그리고 우리 원예 같은 경우는 보면 제 생각인데 저는 무투입이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농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유기농 범주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연재배에 가깝냐면 탄수순환농법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부엽토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게 식물성 그 풀 같은 거, 산야초 이런 것들을 채소가 이렇게 거기다 두덩이에 넣고 재배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분들한테 자연재배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무투입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너무나 가혹하니까 이걸 못해. 아니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을. 대표님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제 뭐 예를 들고 회원 가입을 하게 해갖고 이제 관심 있어 자연재배 가입을 했는데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물 처음에 주고 뭐 활짝 되면 그대로 놔둬라. 이게 맞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데 이제 여기서 못 넘어.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농민들은 이게 가장 큰 난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그러면 여기다가 뭐 부역토로 허용하겠다. 처음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탭이 넣는 놈도 기준이 있어요. 농사를 진 부산물은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질소를 키운 것들은 질소 넣어서 키운 것들은 또 질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질소를 먹으면 그 식물 자체가 기운이 낮아져가지고 썩어요. 썩는 것을 먹으면 그 식물이 썩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물한테 오는 병입니다. 병해충이에요. 근데 자연에서 나는 것들, 예를 들면 퇴비를 넣지 않고 키운 것들은 넣어도 무방해요. 오히려 거꾸로 어떠냐면 내가 우리 농장에 와서 보여주는 아로니아 나무 보신 분들은 혹시 있는가 보지. 퇴비가 많은 말수록 퇴비 자체가 전압이 높아 보니까 나무가 작아져 버려요. 그걸 애용을 하면 오히려 그 적당하게 흙이 많이 섞은데 훨씬 더 잘 자라, 더 크고. 그런 것처럼 그것들은 그 자연에 있는 나무 자체가 고전압이야. 그래갖고 식물이 그놈을 이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여식인은 뭐냐면 우리 농사 부산물을 넣으면 볏짚이나 이런 걸 넣으면 그게 바로 필요해요. 캡이에요, 그게. 그거를 배제한 나머지는 넣어도 아무 무방해요. 근데 넣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넣어봐야. 오히려 나무가 더 안 큰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 원칙으로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상 회장님 한번 그때도 지금 그런 지금 기론을 내셨으니까 여기서 풀으니까 좀 말씀. 아니 그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임원들 모임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송 박사님 갖고 계신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걸 갖고 해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송 박사님도 그런 내용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죠. 한 단계로 하자는 건 아니죠. 네, 1, 2, 3, 4단계로 그렇죠. 나눠서 최종 네. 목표 달성은 우리가 3단계를 만들면 3단계에 가는 거고 1단계에 맞아요. 접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년에 3년 차나 예를 들면 자연재배 입문 그렇죠.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부터는 뭐 양성 육성 하든지 그래갖고 5년 7년차 되면 자연재 최고 단계 뭐 어떤 명칭을 부여해서 등급으로 할수 이게 1년에 3년은 입문일 수밖에 없어요. 등급하기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자연재배도 정보 투명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농지별로 한 농지 붙어 있는 농지면 상관없는데 농지가 만약에 내가 새 필지를 떨어진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각자 해마다 그 땅 시험 의뢰 성적서 받잖아요. 이걸 필히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거 변환 시기를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이 땅 성분이 뭘 투입하고 안 하고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당연하게 가야 스스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수박 같은 경우에 이게 수박이 골았을 때 그 고른 수박을 냄새 맡았을 때 냄새가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앞치라고요. 박사님 농장에서 맡은 거는 그대로 수박 향이 나고 여기 그치에 있는 거는 막 썩은 데가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자연재배 이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자연재배 농산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재배 뭐야? 그러니까 그 수박이 골았는데도 그 수박 향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참 많이 자연재배다. 그렇게 이게 이게 인증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네 밭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골았는데 수박 냄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인증한 사람이 가가지고 인증한 사람은 무조건 시료를 3개 가져와가지고 3개 중에 하나 이상만 그런 자연재배 그 효과를 나타내면은 인증을 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기존에 자기가 자연재배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농부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는 저희들이 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소비자를 알리게 그렇게 자동으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토론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연합회 생산자로 가입할 기준이 뭐냐를 먼저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인증 기준이 뭐냐를 바뀌었는데요. 이 인증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게 민간 인증제도 받기가 어렵고요. 그게 이제 3년 이상 돼야 국가 인증제로 넘어가는데, 민간을 하려면 인증 기준, 뭐 인증 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그다음에 시험이나 검정에 대한 뭐 절차 엄청난 이만큼 나와야 돼요. 저희 회사도 능률협회에다 컨설팅을 줬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딜러 인증제를 민간 자격으로 겨우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논에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이미 해준 뭐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무항생제 인증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우리 회원으로 그건 어느 정도 공인이 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오게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없는 분이면서 자연재해 연합회 오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뭐 준 회원이라고 해놓고 회비는 받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몇 가지 뭐 이런 게 했느냐 이거 하고, 실제로 뭐 농장 그거는 이제 시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이분의 생각이나 뭐 신념이나 이런 게 이 정도면 됐겠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여기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정회원으로 올려준다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 인증제를 정립을 하면서 이거는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야지 너무 급하게 막 우리끼리 막 몇 개 이렇게 얘기해서 해버리면 나중에 또 바꾸고 수정하고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나지 회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만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부사항을 거론하면 그렇죠. 지금 회원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첫 번째 느슨하게 예를 들자면 자연재배다 해갖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 정도로 해서 받았는데, 우선 앞으로 이 체제가 당분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기준을 이제 점점 강화시키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에 논의해갖고 우리한테 듣도 않고 신도 없어요. 그래서 혼란만 이야기시킬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있는 형태로 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장으로서 제일 시급한 것이 있다면 아까 여기서 기준을 마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른 인증이라든가 교육사업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자, 이런 것들이 플랜이 나오면은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사무 또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제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연재배를 치니까 끌고 가는 이유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고전압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고전압식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닐하우스에서 훨씬 더 고전압이라는 거예요. 고전압이 뭐냐? 모든 물질들은 전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높은 걸 고전압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고전압인가 저전압인가 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독일에 있는 일렉트릭 피규어라고 해서 전기 생략 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가 전기 생략이라는 부분은 독일이 세상 제일 앞서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준을 제시한 거 보면 식물은 마이너스 200mV에서 100mV 플러스 100mV 사이에 존재하는 식물이 전기값이 존재하고, 동물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입니다. 제가 그래갖고 제 거를 체크를 해보면 어떠냐면, 어쩔 때 편지적인 기계가 엄청 가면 100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63mV 정도 나와요. 그래갖고 좀 아픈 사람들은 플러스로 갑니다. 마이너스에 있지 않은데. 그리고 뭐 보통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이너스 14밖에 안 나오는 사람. 저도 이제 술 먹고 아주 터져갖고 있을 때 제가 마이너스 뭐 18, 16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전기값이 제가 이런 거 식물을 딱 뽑아서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50, 260까지도 사기증이 아니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 식물은 어찌냐면 100도 못 올라가요. 마이너스 100도 못 올라가요. 그런 것들 어떻게 나누면 바그르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간단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온지수라는데 한온지수가 높아지는데 그게 뭐야? 알칼리 지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칼리는 마이너스 전기고 플러스 전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막 산이 축적이 되면은 산은 이완시켜서 마이너스 전기 이완시켜서 힘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은 이완되기 때문에 모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부 다 썩어버려요. 마이너스 전기를 해놓고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전기가 높도록 농사 짓는 게 제가 하는 고정압 농법이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농사를 수많이 여러분들 지어봤더니 첫 번째 질소 안 준 게 최고다.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높이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칼륨입니다. 칼륨. 포타슘이가 하는데 이 칼륨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찌나 강한 마이너스 전기가 형성되고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요 단단히 익으려고 할 때 식물들이 제일 많이 피우는 게 칼리전기예요. 칼리전기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양분을 갖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싱크라고 이제 잡아 당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식물은 칼륨이 커다란 그 역할을 하는데 자연재배를 진짜 먹어보면 어쩌 우리 또 와서 보면 쑥가스 한번 먹어보면 다른 농작물 먹으면 이상하게 짜요. 그 맛이 어찌냐면 보존압이 되면 될수록 그 맛이 짜고 쓰고 떫고 거칠고 단단해. 단단할 수밖에 없지. 이런 게 이제 보존압이 뭐고. 그 다음에 저전압의 맛은 뭐냐. 대표적인 게 싱거예요. 새콤하고 그거 맛도 이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런 맛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지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런 건 미생물도 다 좋아해요. 그렇게 금방 다 썩어도 없어졌대요. 근데 아무리 다 속여도 못 속이는 게 뭐냐. 질소를 주는 거야. 희한하게 질소만 맛보면 당이 썩어. 우리 거 양파를 하나씩 13g 선물해 주고 그런 갖다 놓고 찧어서 못해 어떻게 나서 썩으면 냄새가 난다 봐. 양파 썩으면 냄새 못 맡아. 제거 안 썩어. 냄새도 만약에 안에 사는 것처럼 생겼다고 냄새 하나도 안 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질소예요. 질소는 장애가 이런 자연재배 농산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이론을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인증궤도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하면은 소비자 쪽에서 물어본다고요. 이거 왜 썩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그 농가들이 이제 박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박사님 그 대답하기가 쉽고 교육 효과도 높아지고 그냥 이렇게 선순화되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저께요 저희 그 농장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자연재배 유통을 하겠다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KBS PD 출신인데 준비를 해왔는데 뭐로 왔냐면은 자기 작가들이랑 제작진이랑 먼저 이제 시찰을 갔는데 자연재배 다큐라는 홍보 영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자기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연재배 유통 최종적으로 유통을 하겠다는 거. 이 자연재배 홍보 자료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벌써 팀이 몇 팀이 다녀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전제로 하냐면 자연재배를 자기들 나름대로 딱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소비자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득시키려고 교육 홍보 영상과까지 만들겠다 어떻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제작물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지금 많이 그런 열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적시에 지금 태어난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서 지금 전체 소비자 패턴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슬로건이 먹거리가 이제 면역력 높은 음식. 지금 뭐 생협, 아이크, 그다음에 그 주롱마을, 그다음에 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하여튼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올라갔다 탁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장기화되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가 이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농업도 중요하고. 제가 아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뭐 제가 자연재배 얘기를 하면은 뭐 인증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증의 절차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고 복잡하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턱이 생겨요. 몇 년은 참아야 된다. 뭐 만약에 일본처럼 그렇게 뭐 3년차, 5년차, 뭐 7년차 이렇게 매뉴얼로 나눠가지고 한다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 굶어 죽어. 예, 힘들어요. 상당히 진입하기 힘든데. 근데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런 원칙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잘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매뉴얼로 해서 일본이 지금 몇 조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어. 그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그거는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정확히 세우려면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권위가 서야 그 인증에 그러니까 요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대신 지금은 정부에서 해준 그 인증을 일단은 그걸로 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회원에 왜냐면 생산자가 교란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상당히 지금도 야, 이게 정리가 안 우리 되죠.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나는 뭔 생각하냐면 어떻게든 일단은 사업비를 좀 농식품부에 따내갖고 우리 회를 활성화할 것인가가 상당히 화두로 달아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야 이거 인증하려면 몇 년 걸리게 하고 있으면 너 뭐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우선 돈 만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다른 농업단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자재 공부 보는데 지원을 받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자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제일 명분 좋은 게 유기농 가지고 유기농 자재 뭐뭐뭐 이런 거 보고 우리 협회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들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묵집이라고 해놓고 그런 자재 공급을 받는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은 원칙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 자재 지원을 받으면 사업비가 됩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만 우리가 정착해서 회원들만 정착된다면 당연히 이제 가공 분야도 진출하고 유통 분야 진출하고 진출 분야 너무 많죠. 교육사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직접 홍보관도 짓고 막 직판장도 짓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명분이 좋아요. 우리는 자연재배하고 정책보좌관도 관심 갖고 우리 농장 도로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5월 15일 날 우리가 인가가 났죠. 네. 그러면 며칠까지 법인 듣기를 그거를 해결하자고요. 그거를. 지금 임원들 결선하는 중요한 문제 지금 법무사 빨리 통화하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벌써 세월이 그걸 돌아가고 해야지. 정신을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른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